저는 오늘 발표 내용이 우리 부산시에 직접 관련이 크게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쪽 우리 낙동강 델타 지역 그쪽에는 지반이 대륙이 굉장히 깊어서 심화도산 100m급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적용성이 높은 어떤 그런 지하 구조물 구축 방법이 없을까 수명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이런 대안들은 어떻는가 하는 화두를 좀 던져보고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 구조물의 계획 시공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강좌 내용 안에 화성층 지방, 그다음에 대적층 지방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이 강좌에서 나중에 이제 다른 용어가 또 논의될 수 있겠으나 오늘 이 시간에는 화성층 지방, 즉 어떤 화성 활동이나 지방 운동에 의해서 제자리에서 풍화가 되거나 제자리에서 이제 암상이 남아있거나 하는 그런 어떤 조건, 즉 자율성이 그런 지방. 그 다음에 이제 그 풍화물들이 기상 활동에 의해서 하류로 흘러가서 이동해서 쌓여서 형성된 지방, 대적층 지방.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동상은 이렇게 대적층 지방, 그 다음에 이걸 화성층 지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지방들은 특히 모래질이 많고 전토지역의 모래질이 비스kin인데 지금 이제 대적층 지방은 우리나라가 사국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되고 있는 것이 아직 국내에 지하수위 안에 있는 모래를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모래 채취 기술이 없어요, 국내에. 그걸 가지고 와서 모래를 순수 채취해서 그 모래 성분 함량이 정말 어떠한지를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치지는 않죠. 그냥. 그러면 그런 어떤 만약에 우리 낙동강 델타에 모래 성분이 많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저기서 어떤 지진을 맞았을 때 과연 지하수위 아래에 있는 두께가 보통은 최소한 10m 이상 넘습니다. 깊은 도는 40m급도 되고요. 모래층 자체 두께만. 이게 이제 세리분 함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액상화나 지진에 대한 피해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 많은 시설물들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걸 그대로 가도 되겠는가 하는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화성층 지방은 통상적으로 아직 결합력이 남아있죠. 아무리 결합력이 풍화가 진행되다 하더라도 풍화된 풍화암 지방에는 잔존 질리가 남아있을 테고 그 자체는 또 결합력이 있어서 우리가 불착을 해도 일시적인 자리를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쪽 지방은 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착면 자립이 힘들고 이쪽은 불착면 자립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착 공법이 두 지층에서 지층 구성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가설 음악기를 화성층 지방에 하는 걸 보면 근입장이 벌써 많이 짧죠, 그죠? 이렇게 충분히 짧아도 복공을 하고 내부 구조물을 만들고 이게 거리를 둬서 공간을 둬서 이렇게 구성하고 다시 이제 매워가는 그런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대적층 지방에 보면 당장 보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지지 개념이 이 공사 중에 이 보공을 지탱해야 되니까 시간이 그만큼 못 견뎌내죠. 그래서 그 자체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어지는 굉장히 과다한 비용이 쓰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히빙이나 몰링 그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달라지는 지층 구성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공업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하니까
대적형 집안인 경우에는 불착을 어느 정도 심도로 하느냐가 공사비를 크게 흔들거든요. 굉장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최소 토피고라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갖고 있는 규칙 기준이 이와 같고요. 1.5m, 4m. 그래서 이제 요 1.5로 하는 사방에 따라서 최대 굴착 심도가 한 2.5m 차이가 납니다. 부정호를 5.5 정도로 봤을 때, 여기서 가성청 지방 같으면 2.5m 차이는 크게 공사비에 좌우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적형 지방에서는 상당한 비용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른 지하 구조물 또는 그 지하 차도나 이런 걸 계획할 때 대적형 기반에서는 이런 최소 토피고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이게 공간 없으면 보면 이 목적이 뭐냐면 결국 이 두 가지 정도 목적으로 보입니다. 외벽도 구질 설치하고 해체 공간, 그 다음에 방수공 설계한 공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격을 하면서 양쪽 1.5 정도씩 해가지고 3m급이 또 통원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또 이 마찬가지죠, 그죠? 적절한가? 어떻게 특공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호흡을 보면 동산 대적형 지방 이 가정적 지방은 이 입자 결합력이 지방 자체의 결합력이 아직 암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투수도 굉장히 낮지만 입자 결합력이 좋아서 지지력이 낮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 보강이 별로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강량이 지방 계량이나 말뚝 시공이나 그런 것들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설에 이만한 어떤 비용들이 쓰이고 있는 부분과 추후에 생길 어떤 또 본 구조물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보강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분리된 시공을 하고 가이드 따로 공부를 따로 그래서 조금 요거를 좀 이렇게 경제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을 해봅니다. 지하수 유명한 말씀드린 대로 가성청 지반은 투수 특성이 굉장히 낮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 통화토 풍암 지반에 차수 공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제 대적층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까요? 대적층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적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압력이나 가중이나 다짐이나 뭐 받아본 적이 없죠. 지하수위 아래에서 자중으로 자중 압력 정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입자간 결합력이 거의 없고요. 물도 잘 흐르죠. 공급이 커서. 그래서 그런 지방은 차수 내지는 차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가성층 기반의 차수 공급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연 적정한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물론 가성층 기반이지만 물 영향이 큰, 물 영향에 의해서 많이 약화되는 그런 변마음 성질을 가진 그런 지방들은 또 별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 중에 이 가성층 지방이라 하더라도 시공 중에 만약에 이제 대명을 하고 또 여기 컴퓨터를 치고 설금 배경하고 다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다가 여기 시공에 나가다가 부상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죠. 건물이 있다는 지금도 몇 곳에 구조물 부상에 의해서 피해가 크게 발생해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신도 쪽으로 지하구조물 시공 방안에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요 입구 공간에서 문제 생각해보면 저는 이 구조를 가시설로 사용하는 입백체, 흙막이 구조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동구조물하고.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노선공사를 한다 치면 저 가시설에 사용된 구조들도 전부 사실은 명월체를 이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수년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설과 공구조물이 왜 계속 분리되어서 이루어져 왔는가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시설은 지방 분야 전문가들이 했고 내부 구조물은 토목 구조에서 나오고 어벽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합치는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고민을 해봅니다. 특히 이 대적층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재들을 좀 같이 옆에서 써먹을 수 있다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저신도로 지하구조물을 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쭉 국내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간에 좀 앞서간 분들이 이런 시공도 하고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가정경제원을 보면 요 벽체를 아예 PC로, PC 벽체, 또 그 다음에 이걸 먼저 덮어서 PC 슬라브나 PC 하프 슬라브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뭡니까? 대명을 먼저 해서 도로를 먼저 열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내공사를 하는 거.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도로 가구의 뭔가를 시공하면서 그 도로 이용자, 자동차 이용자에게 좀 가혹할 만큼 시간의 문제, 그다음에 유류 사용의 문제, 모든 이용의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공사장을 다니면 그걸 각 개인에게 다 부담시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공사를 하는 비용 안에 들어가서 대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부 개개인한테 다 맡기고 있는 그 피해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런 PC하고 슬라브 개념이라도 좀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일본 가면 지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공사하는 줄 모를 정도로 도심지에서 굉장히 잘 알려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가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제 이중 더블월이에요. 더블월. 이중벽 백신인데 그런 구조를 쓰도 좋고 여러 가지가 고민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만약에 대적층 기반에 쓰고자 하면 이 길이가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대적층 기반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관을 사용해서 하는 어떤 구조들 이렇게 그래서 어떤 현장에 대해서 이 강관 구조체와 공구조물을 엮어서 PC 슬라브를 해서 내려 주고 차량은 빨리 개통시켜주고 이 소금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내용으로 해서 비용 절감에도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수 부분이 굉장히 확실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구조가 이랍니다.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이제 보시면 이 하부에 불착을 하지 않는 하부에는 강관과 강관 사이에는 이제 이 판으로 용접을 불착 내내 용접을 하면서 흙막이를 합니다. 그래서 불착 하부는 판을 뗄 수가 없죠. 이 판을 뗄 수 없는 구조라서 대적층 기반 같은 데는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거든요. 일단 사이 그래서 대적층 기반에는 전용선이 떨어진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방수는 또 요 면에 방수 처리를 하고 공구조물을 그대로 각백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게 이제 시공 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목재인 경우에 저는 거의 제
해서 또는 목재 동아의 판의 여물나무 처음 분량 그런 게 있어 그 배면이 유로가 돼서 옹벽 배면으로 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옹벽이 쉽게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좀 조정하면 판으로서 되고 안에 여물분이 들어가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배면에 지방 문제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근 관계를 해결을 하고 이 구조가 합격 처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판을 이쪽 블렌드로 가져오면 그냥 뭡니까 다이소로서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퇴적층 집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관을 이 파이프를 이 반원형이라고 했습니다. 반원형 이 판을 선시공원에서 티빙이나 보일딩에 요구되는 적정 깊이를 지표에서 미리 선시공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면 대적경 기반에서도 같은 유니몬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차 동안에는 이쪽 면에서는 아예 대적경 자체의 토사를 볼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구조 바닥에만 존재하죠. 시공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PC 슬랍을 설치해서 대면을 주고 위에 순수 관설에 대한 경우는 인발해서 대면을 주고 대면을 다시 인발해주고 고정해주고 차가 다니게 한 상태에서 하부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리 되면 이제 이게 일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용된 모든 부재들이 기초로서 같이 갈 수 있죠. 그리고 시공 중 구역에도 제한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최소한의 지방 계량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끊길 때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토합이 크면 골차기 어느 정도 깊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굳이 일자로 갈 필요는 없나요? 그죠? 이게 이제 구조가 되는 것이 여기 되면 이 하중입니다. 그죠? 이 힘이 이래 위로 올려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중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싶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뭔가를 공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토공이 제가 재작년인가요? 일본 가서 좀 놀랬던 게 우리나라도 한번 썼더라고요. 이렇게. 토사 이동을 도심지에서 동경이었는데 8.2km 정도 기억합니다만 도심지 중앙분리대 위를 따라서 컨베어 벨트로서 그걸 도시 여기까지 뽑아요. 도심지에서는 덤버트링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에 미리 보공해줬고 도로 보장을 해줬고 그 다음에 토사는 컨베어 도시 외곽으로 나가니까 도심지 안에서는 공사 중에 덤퍼 트럭이나 공사 차량을 위한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도 개정을 투입해야 돼 그런 생활 수준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서 인천 공항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컨베어벨트 시스템은 이미 쉴드 터널 같은 데서는 그냥 일반 안에 있는 내용 못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PC 하프 슬라브든 PC 슬라브 경우도 공유를 준다든지 아치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부착폭을 줄이고 해서 대략적인 계산만 해봐도 3m 이상 줄거든요. 요 객체가 합쳐지면. 그러면 도심지의 어떤 라인 공사에서 메가당 3m 혹시 어떤 키로수 5kg든 10kg든 줄어도 되고요. 도움에 엄청난 절감입니다. 그거 자체만으로. 그래서 좀 구조를 좀
바다 포인트하고 백지하고 묶어내면 이게 그냥 기초 아닙니까? 저렇게 구조를 가져가면 되겠죠. 왜 그런 연구를 안 할까? 왜 그쪽으로 고민을 안 할까에 저는 늘 의구심이 많습니다. 저 소중한 자재를 넣어놓고 선료 100%를 처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까 부산 문제 말씀드렸는데 부산 문제도 보시면 이렇게 대매우가면서 하다 보면 커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하면 또 역계지지 않고 하면 이 기초 지방계량들은 구조물이 없으니까 바닥하고 분리되죠. 수압 수위 올라가면 뜹니다. 그냥 그죠? 뜨게 돼 있어요. 요 중간 말뚝에도 블로가 변하잖아요. 그죠? 옆에 설치는 방법을 찾으면 구조물 안 될 리가 없죠. 찾으면 공사 중에 금벽이 아무리 와도 그죠? 장이 충분하죠. 부상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세부 구조들을 필요하고요. 최근 배근도 뒤로 넣고 앞으로 넣고 충분히 연계된다고 봅니다. 그 게임 효과로 이제 저렇게 가져가면 되게 저신근에서 최소 비용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 공화도가 국내에 건설이 되고 철거되고 한 게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하니까 제일 오래 쓴 게 53년 썼어요. 53년. 제일 재밌는 게 타이밍이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철거를 하고 나니까 언론지상에 나오는 얘기가 상권 활성화, 도시 미관, 경관 좋아지고 계속 그러죠. 그래서 지가 상승되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세금물이 들어서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시내 계속 고가 계획이 맞는가? 경제성만을 이유로 예산만을 문제로 삼아서 고가로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상 경관이 좋아질 것이고 지하 공간을 설문해서 좀 내부 연안도 증대될 수 있다고 보고 교통장애나 한인폐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국 중에도 그리고 지하 대주법 개념에서 보면 이런 구조를 쓰면 내면의 토사에 대해서는 내면 지반에 대해서는 흐트러짐이 안 생깁니다. 시공하고 나면 부착 과정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 보면 지하 내포 면에서도 단거리나 이런 게 아예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 측면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시간이 좁아가는 관계로